이 소리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이 만든 아델의 추악한 민낯이니까. 민준이 결연하게 식탁 위로 시계를 내던집니다. 시계에서 박태호 회장의 서늘한 음모가 흘러나오자 민준은 승리를 확신하죠. 하지만 박태호 회장은 비릿한 미소로 아들을 비웃으며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 버립니다. 겨우 이딴 장난감 하나로 날 꺾겠다고? 민준아, 넌 여전히 가소롭구나. 이 녹음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네가 사랑하는 클로이도 공범이 된다. 경악하는 민준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사이 박태호의 서늘한 역습이 이어집니다. 아델의 안주인이 되려고 널 함정에 빠뜨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는 시나리오. 내가 이미 완성해뒀거든. 감당할 수 있겠어? 승리를 확신하며 내던진 회심의 일격이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을 겨냥한 잔인한 칼날로 변해버린 순간, 과연 민주는 박태호의 소름 끼치는 잔인한 덫을 해치고 진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고요했던 VVIP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얀 섬광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박민준 본부장님, 최유나 팀장과의 미래, 아델그룹은 알고 있었습니까? 후계 구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을 채뜨기도 전에 들이닥친 수십 명의 기자들. 민준의 눈앞에 펼쳐진 건 완벽하게 세팅된 지옥이었습니다. 흐트러진 하얀 시트, 짙고 역겨운 향수 냄새,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 어깨를 떠는 최유나.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죠. 이게 다 무슨? 나가! 당장 카메라 안 치워요? 제발 찍지 마세요. 민준아,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최유나, 너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떨어져! 민준이 거칠게 밀어내려 하지만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등진 채 민준의 귓가에 서늘하게 속삭였죠. 가만히 있어. 어차피 너는 이제 내 거니까. 가증스러운 눈물 뒤에 숨겨진 섬뜩한 미소. 조작된 스캔들 사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완벽한 치정극으로 포장해 실시간으로 세상에 뿌려집니다. 그 끔찍한 덫이 완성되어 가던 시각, 아델가의 무거운 서재문 너머로는 서늘한 승전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회장의 책상 위로 자극적인 속보가 쉴 새 없이 쏟아졌죠. 화면을 가득 채운 아들의 기사를 보며 박태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강 실장, 언론사 통제는 그만해. 곧바로 박민준과 최유나의 결혼 공식 발표 기사를 띄워.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반발하실 텐데요. 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무엇보다 최유나 그 물건 내 곁에 묶어두고 감시하려면 이 방법뿐이다. 타이틀은 아델의 책임감으로 뽑아. 아들의 숨통을 끊고 위험한 패를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잔혹한 덫. 오정란은 서재 문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들으며 가볍게 코웃음을 칩니다. 평생 멸시받던 민준이 제 발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을 보며 정란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어두운 호텔 보안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모니터 속 어젯밤의 영상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함정에 빠져 인사불성이 된 민준을 힘겹게 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유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유나, 꼬리가 너무 길어. 내가 이 영상으로 널 산채로 무덤에 묻어줄 테니까요. 클로이가 영상을 확인하던 그때 화면 속 유나는 정신을 잃은 민준을 벽에 기대놓고는 스스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헤치고 립스틱을 뭉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치밀하게 스캔들을 세팅하는 유나의 소름 돋는 모습. 철저하게 조작된 치정극이라는 완벽한 증거를 마주한 순간 클로이의 입가에 서늘한 살기가 번졌습니다. 이제 만족해? 기어이,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기자들이 빠져나간 직후 억눌렸던 민준의 분노가 좁은 방안을 차갑게 채웠습니다.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급히 다가오며 손을 뻗자
민주는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준아, 일단 진정해. 나도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와서 너무 놀랐단 말이야.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네며 파고드는 유나를 향해 민준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거짓말하지 마.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기억 안 나? 네가 어젯밤 나를 진주라고 부르며 먼저 붙잡았잖아.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는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쥐고 간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죠. 집요하게 권하던 붉은 와인, 코끝을 스치던 비릿하고 묘한 냄새,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들렸던 유나의 서늘한 웃음소리.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7년 전 진주한테 했던 짓처럼 이번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함정이라니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마신 거잖아. 유나는 눈물을 닦아내며 뱀처럼 다가와 민준의 팔을 매만졌습니다. 죽은 백진주 잊지 못해서 밤새 내 품에 매달려 놓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밖에서 떠드는 기자들 소리 못 들었어?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이는 유나의 손길을 민준이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 옷에 손대지 마. 역겹고 소름 돋으니까. 자존심 세우는 건 그쯤 해도. 이제 우리 사이 의심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유나의 비웃음에 민준은 거친 숨을 내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겨진 셔츠, 아무렇게나 벗겨진 재킷, 누군가 다급하게 조작한 흔적이 역력했죠. 치밀하네. 삼류치정극 만든 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 당연하지. 그래야 완벽한 그림이 나올 테니까.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증거라도 찾게? 침대 발치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던 유나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쩌나 증거가 될 만한 흔적 따위는 내가 진작에 치워버렸는데. 완벽하게 세팅된 범죄 현장. 끝없는 무력감이 민준의 목을 조여오던 그때 기적 같은 허점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셔츠를 챙겨 입기 위해 무심코 열어본 침대 옆 서랍 안쪽. 융단 위에 차갑게 빛나는 스마트 시계였습니다. 어젯밤 박태호의 압박을 녹음하기 위해 켜두었던 시계. 유나가 다급하게 치정극을 세팅하느라 미처 끄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죠. 뭘 그렇게 뒤져? 네 물건은 저쪽에다 챙겨뒀는데? 아니, 룸서비스 영수증인 줄 알았어. 유나가 고개를 돌리기 직전 민주는 재빠르게 시계를 집어들어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민준의 끓어오르던 분노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래, 네 말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기사까지 났으니 회장님 뜻대로 움직여야지. 정말? 드디어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민준아. 우린 이렇게 맺어질 운명이었어. 민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유나의 입가에 환희가 번졌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유나가 사뿐히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다정하게 얼굴을 기댔죠. 그러나 민준은 자신에게 파고드는 유나를 밀어내지 않은 채 주머니 속 시계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나의 어깨 너머로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민준의 두 눈이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민준의 분노가 서늘하게 얼어붙던 그 시각. 아델가의 넓은 거실에는 폭풍 전야 같은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마저 모두 꺼진 어두운 실내. 그 고요를 찢으며 오정란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이걸 여기에 뒀어? 오정란은 숨이 넘어갈 듯 소리치며 거실 테이블 위를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챙겨 먹으려고 준비해둔 과일 쟁반 옆에 빛바랜 빈 용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30년의 세월이 묻은 낡은 라벨 위에 희미하게 남은 그날의 흔적. 그 이름이 오정란의 목을 올가미처럼 강하게 조여옵니다. 당시 약제사가 증거로 남겨둔 30년 전 물건인데 단번에 알아보시네요. 어둠 속에서 김단희가 차가운 구두 발소리를 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표정은 소름이 돋을 만큼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너지? 김명희,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름 끼치는 짓을 한 거야? 소름 끼치는 짓이라니요. 사모님이 문화당 사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들 때 썼던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잖아요. 다니의 입에서 문화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오정란의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버립니다. 박태호의 첫 번째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 하녀에 불과했던 자신이 아델가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저질렀던 가장 추악한 살인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죠. 닥쳐!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날 협박해?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이걸 보시면 알게 되시겠죠. 발악하는 오정란의 고함에도 다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아주 천천히 꺼내어 듭니다. 과거 치명적인 것을 불법으로 빼돌려준 약제사의 자필 고백서였죠. 이리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확인한 오정란이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다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한 걸음 물러나 종이를 다시 봉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30년을 숨겨온 살인의 증거인데 이렇게 쉽게 내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내 자리라도 내놓으라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그 더러운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 없으니까요. 다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평생을 발밑에 두고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사모님,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 아들 현준이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수작도, 나를 쫓아내려는 계략도 전부 멈추세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당신이 내 앞길을 막아서는 순간 이 고백서는 박태호 회장과 경찰서로 동시에 배달될 겁니다. 다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듯 봉투를 가볍게 흔들어 보이고는 몸을 돌립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오정란은 다니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아델가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극에 달할 무렵 도심 외곽의 인적 드문 프라이빗 라운지, 클로이와 최유나가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클로이를 내려다보았죠. 일부러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뭐야? 기사 봤지? 민준이는 이제 완벽하게 내 족쇄를 찼어. 그러니까 더 이상 민준이 흔들 생각 마. 넌 그냥 현준 씨 옆에서 그 가증스러운 예비 며느리 행세나 마저 해. 네가 만든 그 완벽한 치정극,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더라. 클로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스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헤치고 립스틱을 뭉개는 유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영상을 확인한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네가 이걸 어떻게? 최유나, 네 연기는 훌륭했지만 꼬리가 너무 길었어. 이 영상 하나면 넌 아델의 안주인은커녕 스캔들 조작범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거야. 클로이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유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엎어버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민준이 곁에서 당장 떨어져 주길 바라는 거야? 말해, 다 들어줄 테니까. 아니, 그런 시시한 거래를 하자는 게 아니야. 클로이가 찻잔을 매만지며 똑바로 유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7년 전 테미바이오 합병 당시 조작됐던 사건. 박태호 회장이 네 아버지를 앞세워 저지른 짓 말이야. 그걸 경찰에 빠짐없이 증언해. 뭐? 그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아델을 통째로 삼키려고 회장님 약점까지 캐고 다니는 거야? 예상치 못한 클로이의 묵직한 요구에
유나는 숨을 헉 하고 들이켰습니다. 경악하는 유나를 향해 클로이가 서늘하게 코웃음을 쳤죠. 당연하지. 너 하나 무너뜨리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 난 박태호 회장을 한 번에 끌어내릴 완벽한 목줄이 필요하거든. 클로이의 무자비한 압박에 유나는 숨을 죽인 채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당장 이 영상이 언론에 풀리면 자신의 인생은 그 즉시 끝장이니까요. 좋아. 할게. 대신 내 안전부터 확실하게 보장해줘. 마침내 유나가 굴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로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빠져나갔죠. 클로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유나는 거칠게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박태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클로이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민준이는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묶어두었다고 보고해놓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태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유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호텔 CCTV를 클로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 지시하셨던 테미바이오 사건의 진짜 배후를 캐묻고 있어요. 경찰에 증언해주면 영상을 넘기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그 계집애,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회장님 목에 칼을 꽂으려는 게 분명해요. 한편 아델과의 무거운 서재, 유나의 전화를 넘겨받은 박태호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태호의 서늘한 눈매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죠. 클로이, 감히 내 목에 칼을 들이밀어? 박태호는 책상 위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며 거칠게 숨을 골랐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애써 억누른 그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강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감도는 아델과 저녁 식탁, 무거운 은식기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회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을 음미하고 그 옆에 앉은 최윤아는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민준의 눈치를 살피죠. 주식이 좀 움직인다고 동요할 것 없다. 내일 아침 약혼 공식 발표하면 그만이니까. 박태호의 서늘한 목소리가 민준의 고막을 자극합니다. 민준은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바지 주머니 속 차가운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약혼이라니요. 제가 이 상황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받아들여야지. 기자들이 네 방에서 나오는 유나를 똑똑히 봤는데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보나? 박태호가 우습다는 듯 민준을 응시합니다. 그 곁에서 유나는 가증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죠. 민준이 싸늘하게 대꾸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 시계를 꺼내 식탁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시계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태호의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최 팀장, 민준이를 호텔로 끌어들여. 사진만 찍히면 결혼은 내가 강제로 밀어붙일 테니까. 회장님, 설마 민준 씨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라도 이 일을 성사시키라는 뜻인가요? 식탁 위에 울려 퍼지는 박태호의 지시와 유나의 뻔뻔한 대화들. 오정란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박태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응시할 뿐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말한 아델의 책임감입니까? 자식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서라도 원하는 걸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작 이런 걸로 날 꺾겠다고? 가소롭구나. 박태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표정에서는 미안함 대신 먹이를 노리는 맹수 같은 잔인함이 묻어나죠.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클로이, 그녀가 아델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널 함정에 빠뜨리라고 유나를 부추겼다는 시나리오. 내가 이미 완성해뒀거든. 박태호의 비릿한 미소가 민준의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카드가 오히려 민준과 클로이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유나를 며느리로 앉히려는 건 그 영악한 계집을 내 발밑에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네가 이걸 터뜨리면
난 유나를 버리고 클로이를 공범으로 몰아넣을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박태호의 서늘한 협박에 민준의 주먹이 떨립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아들의 소중한 것까지 불태워버릴 괴물이었던 것이죠. 선택해라. 유나와 결혼해서 아들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네 자존심 때문에 클로이를 인생 나락으로 끌고 들어갈 것인지. 마지막 숨통마저 완벽하게 차단된 민준의 눈에는 처절한 절망의 핏발이 섭니다. 승리를 확신한 박태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와인을 들이키죠. 아들을 옥죄는 아버지의 잔인한 덫이 거실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강변 공원. 클로이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다 멀리서 걸어오는 현준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현준 씨, 와줘서 고마워요. 클로이, 목소리가 왜 이래요? 무슨 일입니까 대체? 현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클로이의 차가운 두 손을 감쌉니다. 민준 씨가 결국 그 위험한 녹음기를 들고 본가로 갔어요. 혼자서 그 괴물 같은 회장님을 상대하겠대요. 제발, 제발 민준 씨 좀 막아주세요. 현준의 눈동자가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클로이를 달랬죠. 민준이가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걱정 마요, 클로이. 내 동생이잖아요. 내가 가서 상황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일단 들어가서 쉬어요. 정말이죠? 현준 씨만 믿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클로이가 안도하며 돌아서는 순간 현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유리 조각처럼 부서집니다. 그는 클로이의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읊조렸죠. 고마워할 거 없어. 민준이가 사라져야 당신이 온전히 내게 될 테니까. 현준은 곧바로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오정란에게 연락합니다. 조금 전에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에는 서늘한 사리가 넘실거리죠. 오 여사, 나예요.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클로이가 직접 말해주던? 현준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집니다. 응. 지금쯤 식탁에서 회장님한테 무참히 깨지고 있겠죠. 미리 준비한 대로 서재에 경찰들 대기시켜둬요. 민준이는 오늘 밤으로 끝입니다. 잘했어, 현준아. 역시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이 그 자식, 오늘 밤이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설쳐대는구나. 오정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끊기자 현준은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입술을 비줍니다. 한편 식탁에서의 처절한 패배 직후 절망에 빠진 민준은 도망치듯 본가의 어두운 서재 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수갑을 든 경찰들과 승전보를 올리듯 서 있는 오정란 뿐이었죠. 아니, 형이 분명히 도와준다고. 경찰들에게 거칠게 제압당하는 민준의 주머니에서 스마트 시계가 바닥으로 튕겨나갑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시계, 그 파편들 위로 민준의 절망이 흩어집니다. 자신을 사지로 민 손길이 다름 아닌 가장 믿었던 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민준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빗줄기가 꺼져버립니다. 단이는 오정란의 과거를 쥐고 판을 뒤집었지만 진주와 단이 모두 박태호의 서늘한 의심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두 여자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잔혹한 덫을 놓는 박태호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과연 단이와 진주는 괴물 같은 박태호의 감시망을 뚫고 끝까지 가면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